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출마한다. 출마할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 국회 부의장에 김영선 의원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 나가느냐 물어보면 네.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해야 돼. 네네네. 왜냐면 안 나간다 하면은 당신 왜 나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왜 일할 생각을 안 해? 네.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 선만 얘기해야 되지. 네네. 그래야 자꾸 이름이 이제 부의장급에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나간다는 말을 하면 죽어. 네네네네. 또 언제 나가야 돼? 언제? 그러면 네. 김영선은 네네.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내 말 명심하겠다. 그 국회 부의장 얘기하면 네. 고민 중이다. 네네. 항상 그렇게만 표현하고 네.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그거 꼭 명심해갖고 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김영선이 작살난대. 자, 김영선이 작살나는 이유는 대통령과 사모의 오다가 없으면 국회 부의장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 몇 번 정도 나왔습니까?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것 여러 녹취 오늘 대통령의 발언까지 포함하면 이제 이거 빼박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한 적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저 녹취에서 왜 여사가 사모님으로 바뀌지? 갑자기 사모님이란 표현이 처음 나오네. 아니에요. 더 높인 말입니까? 사모라 그랬다가 여사라 그랬다가 마누라라 그래요? 그랬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해요? 네. 기분 탓인가? 오늘 아침에 마누라라고 막 예. 그랬잖아요. 열받으면 좋습니다. 마누라 이런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뭐 표현은 뭐 그때그때 입맛대로 한다고 치고 지금 요런 정도로 보면은 거의 뭐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사칭해서 본인이 설계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김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 김영선 의원 하나만 만드는 게 명태균의 설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해가지고 주변에 말하자면 김핵관 세력, 윤핵관이 아니라 여사의 세력을 만드는 데까지 만들었죠. 그때는 예, 확장돼 있었고, 그렇죠. 확장돼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교두보가 탄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질서 정연하고 오와 열이 맞는 뭔가 좀 단단한 대오를 쭉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사를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장악을 해야지. 저 윤핵관 간신들한테 뺏겨서야 되겠냐고. 그러면은 잘난 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런 조직이 공동체로서 유지가 되려면은 튀면 안 돼. 잘난 체 좀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설계해 주는 대로 다 따라와. 이게 말하자면 논산훈련소의 조교 같은 말투요. 요 말투가. 그래서 정말 사단장님 곧 오시잖아 이 자식들아 차려 열중시오 동작 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네.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권의 뭐 2인자, 3인자 이런 어떤 그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사가 실제로 뭐 오다를 내리고 뭐 저기 뭐냐 상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선제적으로 명태균이 먼저 상상력을 발휘해서 판을 짜고 여사를 끌어들이는 형국으로 사태가 전개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여사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이고 이게 아니라 자기 뜻이요. 자기 뜻인데 거기에 여사와 대통령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래서 만들어 나간다. 그게 빌드업 국민의힘 한다. 논리예요, 의원님. 그래요? 그게 국민의 어쨌든 논리예요. 명태균이 이제 짰다는 것은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은 장리무사, 김 여사는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표현했던 것.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이제 김종대 의원의 지금 분석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어쨌든 강혜경 씨가 이제 장림무사 안전병 주술사라는 이야기를 김건희 만나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강혜경 씨가 상당히 공격을 받았어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허풍
뜬다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실제 그와 관련된 명태균이 하는 그 녹취가 곧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이제 명태균의 목소리로 네.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자라고 했던 게 나오고 나왔는데 그거? 우리 방송에는 최초로 이제 김태일 소장이 얘기를 했고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국회 가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당신 들어본 적 있나 했는데 그건 뉴스 스픽스가 최초 보도를 했어요. 네. 17일 날 녹화해서 19일 날 방송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요. 안전뱅이 주술사 장님무사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놓고 딴 데 가서 터뜨리면 어떡해요? 그 아니 난 단어가 녹화인데 라이브로 착각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만 지금- 대박 터졌잖아요. 지금은 라이브 아니에요? 녹화예요? 지금은 라이브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취득하는 녹화해가지고. 정보 중에서 단어가 하도 특이하니까요. 어떻게 그래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조상의 공동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는 절대로 지금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국회 부의장 출마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도 국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2022년 7월 1일 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 갔다 와서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때 이준석이 거기 나가가지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환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마중이 아니고 이제 이제 영접하는 그 자리에 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항 간 이준석, 웃음 띤 윤석열, 깜짝 회동 가능성 솔솔. 저때 노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땅에서 쫓아내려고 수출하려고 그랬었죠. 추출하려고 그래서 사건이 성매매 벌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사건으로. 당에서 추출하려고 엄청 갈등이 심했을 근데 때인데 저때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예. 공항에 마중을 나가가지고 맞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화해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명태균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는데요. 명태균이 저 일이 있기 전에 하루 전 또는 이틀 후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오늘 그 공항에 어저께 안 나가겠다는 거를 네. 어제 다 대해서 오늘 나갔잖아. 응. 몰래 나갔지. 음. 그래갖고 오늘 했는데 저 준석이 정리하러 저 서울 가고 있어요. 저 김정일 위원장 만나기로 돼 있고. 아, 네네. 예, 사모님의 뭐 시차 때문에 뭐 만날 수가 있겠나. 하여튼 그 뭐 정리하고 서울 가고 있어요. 자, 조금 해석을 해드릴까요? 아니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좋겠어.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 자막을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오늘 그 공항에 어저께 안 나가겠다는 거를 네. 어제 다 대해서 오늘 나갔잖아. 응. 몰래 나갔지. 음. 그래갖고 오늘 했는데 저 준석이 정리하러 저 서울 가고 있어요. 저 김정일 위원장 만나기로 돼 있고. 아, 네네. 예, 사모님의 뭐 시차 때문에 뭐 만날 수가 있겠나. 하여튼 그 뭐 정리하고 서울 가고 있어요. 사모님이야 시차 때문에 만날 수가 있겠죠. 자, 시차 때문에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오마이뉴스 기사로 봤지만 이준석이 저기 나갔던 것은 이준석을 설득해서 그렇지. 윤석열 네, 대통령을 제가 만나러 나가라라고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러 간다. 이 말은 뭡니까?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이준석의 갈등을 풀어주려고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정도면 국정 운영을 설계했거나 기획했거나 중요한 사안에 직접 명태균 대표가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자백했잖아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말동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거 말동무가 얼마나 센 걸로. 말동무가 얼마나 친한 관계예요. 문고리가 최고인데. 우리도 말동무가 아니야. 우리도. 근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말동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가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명태균 씨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대통령하고 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사실은 명태균 씨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명태균 발언이 한 개씩 나올 때마다 파편이 계속 튀는데요. 김종인이 명태균을 처음 이야기했었을 때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김종인을 만나러 가고 있는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이 이야기했던 정치적 아버지, 그리고 정치적 아버지의 장례식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SNS에 이제 터뜨렸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도 이번에 완전히 그 허풍쟁이, 거짓말쟁이, 분리하면 꼬리 자르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윤상현, 이준석을 한테 또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당 대표는 이준석이고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이다 하고 이제 윤상현한테 던지니까 이준석은 말미잘 같은 대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윤상현은 100% 간 적 없다. 간 적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명태균이 바로 사모가 나한테 바로 전화 왔더라라고 했는데 전화 받은 적도 없다고. 맞아요. 그 윤상현은 완전히 뵀잖아라고 지금 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중요하게 볼 게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그 하나의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파편이 튀고 파편이 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에 명태균을 평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명태균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초기에 명태균을 진압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들이 숲으로 들어가고 명태균을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오늘 그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이 명태균이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이 꼬랑지를 내리잖아요. 그때 그 김재원한테 몇몇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명태균이 깠던 23명 중에 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있더라. 오늘 오전에 김어준 그 공장에 나와서 김재원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립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각자 살기 위해서 그냥 관계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남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 떠넘김을 받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내한테 할 소리냐라고 하면서 적진이 분열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명태균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도 제가 연락을 취해봤고 주변 인물들과 통화했는데, 오늘 유독 명태균 대표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명태균 대표가 어디 갔느냐, 산소에 갔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불태우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녹취가 명태균이 했던 발언이 아니면 본인이 품고 있던 그까지도 민주당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명태균은 지금 협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판단을 제대로 해야죠. 예. 이 타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지금 자기는 뭘 무기를 쥐고 있어야지 어쨌든 뭔가 좀 얘기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무기는 이미 다 저쪽에 가 있어. 사실상 오늘 오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폭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이게 명태균이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거 2개가 있는데, 이거 2개 터지면 아무도 그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지. 했던 그 결정적인 2개 중에 1개가 사실 오늘 터졌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을 민주당이 터뜨리면서 더 이상 명태균이 현 정권 그리고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국힘당과 그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이 조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게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말하자면은 예. 우리는 더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도 예, 숨겨놓은 자료에서. 예. 그러면 이런 자료가 일단 유실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예. 두 번째 명태균 씨는 이제 검찰이 맘 놓고 조지는 국면으로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예. 몇 가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아까도 그 정계현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다른 루트로 확보된 이 증거들이 월요일 날 또 하나 큰 게 나옵니다.
월요일. 자, 그러면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일부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뭔가 큰 게 나온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에서는 그 이제 오늘 예. 터졌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규칙 또는 관행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녹취물을 국회 운영위에서 틀 수가 없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오늘 세 개를 미리 하는 거죠. 터뜨렸던 게 오전에 터뜨렸던 것, JTBC에 터뜨렸던 것,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전병 주술사, 그 다음에 장림무사의 내용을 강혜경 씨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제까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네. 명태균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보도가 될 가능성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세 개를 이제 냈던 이유가 운영위의 관행상 이 정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사람의 내용을 터뜨리면 이 부분은 정인 채택을 하려고 그렇게 협상했던 기본적인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라고 해서 유독히 다른 그 상임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그 신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좀 간과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신용환 씨는 내일 증인으로 나옵니까? 나와요. 11일 나옵니다. 1일 날 예. 증인으로 나오고 제가 신용환 파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네. 저 딴 방송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도 무슨 자료가 있는지 다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네, 예. 맞습니다. 그거 한 8,000개 그 부분도 이상이고요. 한번, 예. 6기가가 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죠. 거의 대선 때 웬만한 자료는 다 그 회의 자료들은 다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증거가 있고 내일 저녁에 역전 용사들에는 아마 국정감사 운영위원회가 끝이 나면 신용환 교수가 다시 여기 나와서 며칠 전 인터뷰한 데 이어서 내일 뭔가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숨겨놓은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명태균 대표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다. 제가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친한 지인, 지금 뭐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소장과 척을 지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인연을 명태균 대표와 연결하는 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진심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저를 믿고 손을 잡고 국민 앞에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참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을 다하여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혜경 씨하고 인터뷰를 잠시 하면서 정말로 명태균 대표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본인이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에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꼭 국민들 앞에서 명태균 대표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영위에 내일 꼭 출석 가셔가지고 제가 내일 오후에 나갑니다. 같이 나와주세요. 나와주셔가지고 진실 꼭 밝혀 주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명태균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 명태균 대표님 가족들도 제가 다 알잖아요. 가족부터 살리셔야죠. 정말 저 너무 속상합니다. 꼭 제발 나와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내일 운영위에 나와주세요. 꼭. 저는 김영선 의원도 정말 저는 싫고 명태균 대표님이 저를 믿었던 만큼 저도 명태균 대표님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막 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한때는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제 직장 상사나 또는 오너로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인생이 저렇게 정말 꼬여 버렸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 이야기하자는 거고 강혜경 씨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해보면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 당선시키려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여기에 들어가는 돈 다 지방에 있는 출마 예정들한테 돈 끌어모아서 갖다 바쳐놓고 이 사람들한테 돈 못 받으니까 결국 그게 이제 부채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수습 안 되고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좋은 이권 가져와서 해주겠다. 그 이권을
하나라도 명태균 대표에게 제대로 준 게 있습니까? 가족들 연락해 보니까 명태균 대표 가족들도 지금 사는 게 아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부모님들은 지금 아예 신경정신과 다닌다고 아침 산책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일 떳떳한 사람이 용산하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준석하고. 뭐 이준석 대표는 한때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정치인이어서 요즘 정말로 이런저런 행보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거지없는데 저는 좀 절절한 호소를 김종대 의원님, 명태균 대표 좀 들어야 안 됩니까? 예, 결국은 또 약하디 약한 어떤 개인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건 한강 소설에서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하고 비슷하게 느껴지고 또 한국 정치는 항상 시작은 희극이지만 말로는 비극인데 이거는 아주 저 섹스피어 4대 비극에 비견되는 진짜 비극적 장면이다. 그거는 모든 건 욕심에서 시작된다. 그 몇 푼 돈 저기 뭐냐 저 선거 비용 이런 거 말이지. 그거 좀 어떻게 먹으려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공천 저기 예정자들한테 돈 그거 뜰려서 돌려막고 다시 선거 비용으로 막고 이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된 거거든요. 보십시오. 다 자기 선거 자기가 돈 내고 깔끔하게 했으면은 아예 우리가 이 존재 자체도 이런 사건은 모르고 있을 건데 인간의 욕심이 집착과 망상이 저 빚어내는 건데 이런 게 정치를 뒤흔들고 좌지우지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거에다가 또 자기가 한 손에 여사와 그 대통령 권력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저 야망이 결국은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렇죠.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혜영 씨 방금 말씀했던 게 좀 가슴 아픈 게 내가 가족들 잘 알잖아요. 가족들은 살리셔야죠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과 함께 대표님 더 이상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주 그 진하게 그 묻어 나오면서 그 흐느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내일 운영위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명태균 씨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명태균 씨가 안 나와도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현 정권과 딜을 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다 해제당한 상황, 무장 해제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오늘 CBS 김현정과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 묘소에 가가지고 증거 자료를 확 싹 불태우겠다라고 했는데 파묘해라라고 그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명태균 씨의 그 기본적인 입지는 더 없습니다. 그걸 싹 불태우든 말든 이미 많은 증거 자료들이 그 상당 부분의 그 증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혹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강혜경 씨의 저 간곡한 인간적인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